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오후 4시입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뭐냐?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이 어디에 있느냐?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그렇다면 북한 노동당 정권이 없어지든지 대한민국이 없어지든지 종국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관계 속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수 여론은 북한이 경제가 망가지고 재래식 군사력이 약화되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수비용으로, 체제 유지용으로 핵 개발을 해왔다, 핵무장을 해왔다. 따라서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수 이론입니다.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이런 편입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이지만은 아주 단호한 의견이 있습니다. 북한이란 존재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적혀 있던 대로 한반도 전체를 주체사상 천지로 만드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체제이므로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핵무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핵무기는 체제 수비용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소멸시키기 위한, 그리하여 한반도 전체를 주체 사상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세습 독재로 만들기 위한 유일한 전략적 무기다. 이것을 포기하면은 북한 체제는 무너진다. 존재 이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해체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더라도, 평화협정을 맺더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느냐?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체제 유지용이 아니고 적화 통일용이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받은 논문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서두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논문은 영어로 쓰여져 있는 논문인데 북한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조평세 씨의 논문입니다. 조평세 씨의 논문인데 지도 교수는 남성욱, 유호열, 임재천, 그리고 발라지오스 스텔론타이라는 외국 사람, 그리고 김명호 교수, 이런 분이 지도 교수인데 이 논문은 North Korea as a revisionist state leads the political psychology of nuclear provocation. 북한 현상 타파 국가로서의 북한 지도자의 핵 도발에 대한 정치적 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결론 부분이 아주 으시시하고 재밌습니다.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리비저니스트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 이것은 학자들의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상 타파를 하겠다는 수정, 여기서 리비전이라는 것은 뭘 수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한반도의 이 상황을 수정하겠다. 어떤 식으로 수정하느냐? 대한민국을 지워버리는 쪽으로 수정하겠다. 그러니까 현상 타파라고 합니다. 현상 타파 지향 국가라는 뜻입니다. 북한이 그렇다는 겁니다. 북한을 현상 타파 지향 국가로 봐야 된다. 정치학자들은 모든 국가는
현상 유지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현상 유지. 지금 있는 그 상태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히틀러 같은 아리안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자가 나오면은 막 외침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건 특수한 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상 유지를 원한다. 현상 타파 국가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조평세 씨는 북한을 현상 타파, 나치 히틀러와 같은 현상 타파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평세 씨는 젊은 사람인데 지금 고려대학교 트루스 포럼 대표고,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 과정을 졸업을 했고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런던에 있는 킹스 칼리지 런던 분쟁 안보 개발학의 석사를 받았습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에 있는 킹스 칼리지에서는 종교학 학사를 받아서 주로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한 신진 학도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주장을 아주 논리적으로 심도 있게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현상타파, 즉 통일지향 국가인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북한 체제가 수립될 때부터 6.25 남침을 통해서 그 의도를 드러낼 때부터 북한 체제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은 한반도의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멈출 수 없는,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체제로서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해서 북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하고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국가적 정체성의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연스럽고 불가피하고 타협이 불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장하는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것이고 불가피한 것이고 타협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 핵무장을 해야 대한민국을 소멸시키고 통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핵무장 국가는 궁극적인 전략무기다. 이것으로서 주체혁명을 통하여 한반도 전체를 통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하고 똑같다. 따라서 이것은 체제 붕괴로 진행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주체 사상화, 즉 적화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되고 북한 체제의 소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실감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 핵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겠다는, 자살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핵무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이 북한 체제의 생존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존재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김정은을 또 분석을 해보면, 김정은이가 할아버지 김일성보다도,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보다도 더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더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행태를 분석해보면은 왜 더 공격적이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김정은이가 왜 할아버지, 아버지보다도 더 공격적이냐, 세 가지 좀 이것입니다. 첫째, 핵무력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60개의
핵무기가 있다. 그리고 미국을 때릴 수 있는 ICBM도 거의 완성 단계다. 그리고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것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핵무력이 완성 단계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즉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시켜 가는데 그 방향이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이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편으로는 핵무력이 완성되는데 다른 편으로는 북한 내부가 변하고 있다. 내부가 변해서 바깥에서 계속 정보가 들어오고 자유의 바람이 들어오고 시장이 커짐으로써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은, 즉 빨리 손을 쓴다는 말은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아주 만만한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손잡고 대한민국을 소멸시키거나 대한민국을 종속화시키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다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한편으로는 찬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위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매우 도발적인 정책을 펴도록 하고 있다. 이게 이 조평세 씨의 분석인데 이건 사실 무시무시한 분석입니다. 뭐냐면은 김정은도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고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있는 동안에 뭘 하지 않으면은 내가 오히려 당한다. 이 사람이 다급해지면은 아주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다급해지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존 투쟁을 위한 대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성공하면은 북한의 경우에는 적화 통일로 갑니다. 실패하면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급한 상황에 지금 김정은이가 처해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핵 문제가 바로 중심에 들어서 있다.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든지 주로 트럼프가 나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적대 폐기 이런 등등의 지금 카드를 꺼내놓고 있는데 조평세 씨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뭐냐?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 이외에,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 이외에 어떤 대안도 먹히지 않는다. 평화협정을 해도 북한은 핵 포기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이 해체되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이 평양에 의해서 접수되어 가지고 주체사상 천지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 정도는 아니라도,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장을 해제해 가지고 스스로 김정은 체제 밑으로 기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평세 씨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캔들라이트 레볼루션, 촛불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집권하고 나서 정부기관에 former 주체 ideology followers of the 1980s, 1980년대의 주체 신봉가 출신들을 중요한 정부 자리에 임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주사파겠죠. 주사파 출신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그런 주체 사상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또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주체혁명이 지금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추구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결이 되어서 주체혁명이 바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가는 방향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한 reasonable concerns, 합리적인 걱정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학문적인 표현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요소에 주사파 출신 하면 무슨 철학파가 아니고 김일성주의자죠. 김일성주의자 출신들을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의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전향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그런 걸로 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낮은 단계 연방제 쪽으로 가는 것. 즉 그게 말하자면 북한이 말하는 주체혁명입니다. 조금 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인데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 합리적 의심이 좋게 한다. 그렇다면은 이 조평세 씨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완성된 핵무력과 한국에 등장한 문재인 정권, 김정은은 이 두 개를 딱 결합시켜버리면은 대한민국을 적화시켜서 노동당 교약이 적힌 대로 한반도 전체를 주체 사상의 기치하에 통일시킬 수 있다. 라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 박사 논문의 마지막 문장이 좀 끔찍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일종의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충고인데, 그러니까 북한의 국가적 성격과 김정은의 정치 심리를 잘 이해해야 지난 25년 동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핵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이다. 핵 문제에 걸려 있는 가장 큰 판도는 뭐냐? 도박판에 비교하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이 게임판에서 희생될 수도 있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놓고 지금 핵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봐야 한다. 이런 경고입니다. 조평세 씨를 나중에 한번 모셔가지고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약하면은 김정은은 지금 이제는 막바지에 왔다. 완성된 핵무력과 남한에 등장한 아주 우호적인 문재인 정권과 이것을 결합시켜서 노동당 규약대로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쪽으로 본격적인 공작을 시작을 했다. 절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핵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게임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에게 하는 반공 자유민주주의가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